예, 이능만 교수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 혁신 전략을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번째예요 벌써. 이렇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2번째 제목은 성공적인 국가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경영 철학 이겁니다. 뭐 국가가 어떤 것을 수행하려면 어떤 철학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의 그 앞날을 위한 연구인데 연구 그렇습니다. R&D를 하는데 국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 그 이상로 박사님하고 늘 이렇게 우리 국가 사회를 계도계몽하기 위한 이런 그 깊은 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성공적인 국가 R&D 프로젝트 관리 또는 경영을 위한 그런 경영 철학을 얘기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미 연방정부가 조지 워싱턴이 미 합중국을 건설할 때 그 청교도들이 건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그렇습니다. 건설했죠. 미국은. 그 청교도 정신이 이 저스티스 우리말로 정의 있잖아요. 이 정의라는 말이 땀 흘린 만큼 대가가 가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국가사회를 만들겠다. 미 연방정부나 미국의 그 글로벌 리딩 폼의 그 경영 철학은 이 땀 흘린 만큼 대가가 가는 그런 이 경영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 그걸 이제 영어로 EVMS 이렇게 얘기합니다. E earned, V value, M 매니지먼트, S가 이제 시스템, 땀 흘린 만큼 대가가 가는 그런 그 경영 시스템을 EVMS라고 그래서 이제 EVMS라는 말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할 텐데 earned value management 시스템을 우리가 EVMS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땀 흘린 만큼 대가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정의로운 justice라는 말이고 이 땀 흘리다라는 말이 justice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대가가 가면 우리가 그거를 사기라고 그럽니다. 법률 용어로 그렇죠. 브라이버리 사기지요, 사기. 혹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토리 이 패스터 토리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저하고 1990년대 초에 우연히 식사를 대천덕 신부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토리 신부님이 저한테 손을 잡으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잠언, 성경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 그 성경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만이 justice 정의를 우리 국가사회에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자만이 지혜로운 자만이 정의를 국가사회에 실현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이 정의로운 자만이 공의로울 수 있다. 공의. 이 공의로운 자만이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 암투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지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 평등, 평화, 그지요? 웃음을 어떤 사람은 만들잖아요. 당 옮길 때마다 당이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공의로운 자만이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하는 자만이 정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 지혜, 정의, 공의, 화평, 그리고 정직 이 단어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뒤죽박죽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잠언에 보면 정확히 그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잠언의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천덕 신부님께서 평생을 네.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설파하시고 많은 그 선교 활동이나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걸 하셨잖아요. 네. 그 네. 토리 신부님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는데 네. 극동 아시아의 네. 파 이스트 이 극동에 전 세계를 5,000년 태평 세대를 열 국가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혹시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네. 네. 혹시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이 극동에 네. 전 세계를 5,000년 태평 성대를 이끌 그런 강력한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혹시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글쎄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기대가 그래서 네네. 신부님 혹시 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터물었어요. 신부님 어떤 국가입니까? 그랬더니 신부님 말씀이 불로소득이 없는 국가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땀 흘린 만큼 대가가 가는 네. 그런 저스티스, 이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다. 네. 그래서 제가 땀 흘린 만큼 대가가 가는, 즉 불로소득이 없는 국가. 하나님이 만든 게 전부 불로소득입니다. 네. 땅을 팔고 산다. 땅으로 땅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네, 물론 땅이 만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만든 걸 가지고 불로소득,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으면 그것은 언드 밸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위배된다. 네. 그런 국가는 리더십이 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자, 불로소득이 토지 네. 를 가지고 돈을 번다. 네. 또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번다. 그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누가 만들었지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공기를 누가 만들었지요? 아니, 하여튼 하나님이 만든 것, 땀을 흘리지 않고 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네. 그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얘기는 참 그 대단한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앞가림은 해야지, 그지요? 네. 뭐 핸디캡이라고 할지라도 네. 최선을 다해야 돼. 늙었다고 할지라도 연로하시다고 할지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5,000년 태평 세대를 열 국가가 불로소득이 없는 국가가 어디냐? 네.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고 일본도 아닌 것 같지요? 일본도 불로소득이 생각보다 많어. 네. 그래서 싱가폴, 홍콩 그 당시 1990년대니까 싱가폴이 독립국가로 있었다고 봐야지, 네. 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네. 북한, 이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중에 불로소득이 없는 나라가 네. 대충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네. 불로소득이 없는 국가래야 아까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화평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국민이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그 미국의 그 글로벌 리딩 폼들이 그렇게 하듯이 EVMS를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재벌이 됐건 우리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이 경영 철학을 이렇게 EVMS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나 더 했어요. 네. 저는 저한테 이 손을 잡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와닿기 때문에 네. 이 말을 이런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 우리 그 토리 신부님을 그 청와대로 그 식사 점심인지 저녁인지 하여튼 식사 초대를 해서 네. 갔습니다. 이 토리 신부님이 김영삼 대통령 손을 잡고 그 쪽지를 메모지를 한 장 손에다 이렇게 그 드렸어요. 네. 그
메모지를 그 김영삼 대통령이 보시고 네. 여러분들 금융실명제 아시지요? 네, 금융실명제요. 네. 부동산 실명제 아시지요? 부동산 실명제. 네. 그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가 뭡니까? 언드 밸류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국가 경영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래야 화평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참 순진해 보면, 아니 정직해 보면, 그지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이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를 통해서 사실은 위대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네. IMF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네. IMF를 맞은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네. 그 많은 부처가 있는데 네. 그 많은 부처의 담당 그 장차관 기관장들이 네. 국정원장 포함해서 네. 대통령한테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동남아시아에 그 위기가, 외환 위기가 오고 있는데, 쓰나미가 일어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대통령님 별거 아닙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또 몇몇 이거는 진짜 이 외환 위기입니다. 네. 이게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늘 주장하신 게 있잖아요. 건강은 내가 못 빌려도 머리는 빌려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 그죠? 머리 못 빌립니다. 네. 머리를 어떻게 빌려?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이 부지런하고 참 총명하고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 세상 물정을 모르니 결국 IMF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부하들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제대로 보고를 안 해줬죠. 그렇죠. 그때 IMF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동남아의 교회하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끝도 없습니다. 펀더멘털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랬어요. 네네. 예. 이 토리 신부님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변화시켰잖아, 그지요? 네.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실명제와 그 금융 실명제가 네. 조금만 더 실효성 확보를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가 경영이 투명해지고 매우 이 생산적이고 네. 그 국제 경쟁력이 높아졌을 텐데 그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완화되면서 본래 취지에 그 어긋나는 그런 쪽으로 가버렸지 사실은. 자, 여기서 제가 잠깐 개입을 네네,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왜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국가 경영 철학을 얘기하고 뭐 부동산 또 금융실명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 끝부분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문제에 국가의 경영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하시죠. 맞아요.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혹시 이 오해를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국가 R&D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지금 이 경영 철학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의거해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사업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경영 철학을 사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토리 신부님께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그 리더십이 가끔 나온다. 이 중국에서는 그 순원 그 손문 선생을 얘기를 했고, 소련에서는 그 톨스토이를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그 에브라함 링컨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 아까 그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화평했던 사람입니다. 정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 이 에브라함 링컨 그 손문 선생은 그 앞에다가 위대한 손문, 위대한 톨스토이, 위대한 에브라함이라는 그 위대하다라는 그 명칭을 붙입니다. 네. 우리 인류 역사에 위대하다라고 말을 붙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있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한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호남뿐인데 영남을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가? 우리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족 입장에서는 위대하지, 그지요? 네. 그러나 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건 별로 위대하다는 말은 안 붙여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이 위대한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나요? 세종대왕은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쉬 한글을 창제하셔가지고 쉬 배워 쉬 쓸 수 있게 못 배우고 못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종대왕께서 위대한 그런 대왕이지, 그지요? 네. 자, 하여튼 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리더십이 탄생하기를 저는 바라면서 우리 대천덕 신부님 말씀을 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그런 경영 철학 네. 하에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메슬로우. 네네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우리 인간의 욕구 계층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욕구는 육체적인. 잠깐만요, 교수님. 이게 메슬로우 하이에라시 오브 니드스라고 있는 겁니까? 메슬로우스 하이라키. 계층이라는 뜻이 하이라키 오브 니즈. 욕구의 계층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욕구의 계층. 이 하이라키라는 단어는 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 교회에서 처치. 이 교회에 가면 말단 신도가 있고 집사, 안수 집사, 권사, 네. 장로, 네. 목사. 네. 무슨 그 위에 또 층층 오르다가 무슨 총회장 무슨 하여튼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이라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네. 지금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 있지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에서 카피페스트한 겁니다. 공산주의를 성경에서 카피테스트했다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손문 선생이 있지요. 네, 손문이요. 네. 이 손문 선생이 네. 국민당, 중국의 짱제스가 3대 총통을 했던 네. 이 국민당을 창설한 사람이 손문 선생입니다. 손문. 네. 개신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하, 네. 소련의 문호 톨스토이. 네. 아까 위대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네. 이 소설을 잘 써가지고 희극, 이 전쟁과 평화, 무슨 부활, 이런 소설 잘 써가지고 위대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하, 네. 그 사람은 와이프가 원래 재벌이었는데, 영주였는데, 네. 그 땅을 전부 식솔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네. 그래서 위대하다는, 톨스토이가 그래서 위대한 거지. 글 잘 써가지고 부활, 전쟁과 평화 이런 거 잘 써가지고 위대하다는 그 정도 가지고 위대하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백인이 네. 흑인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예. 그게 위대하다는 위대하죠. 거예요. 네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리더십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자, 이 네네. 메슬로우의 이 욕구 계층. 메슬로우 심리학자예요. 네, 맞습니다. 심리학자. 아주 우리가 이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을 잘 이해를 해야 네. 이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네. 기업의 성장 발전도 하고 우리 국가가 네. 번영할 수 있어요. 네. 생존할 수 있어. 네. 이거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을 네. 이거 오해하거나 잘 모르면 네. 이 국가의 리더십 또는 기업의 경영자로 앞에 나서면 안 돼요. 자, 이제 계층을 하나 좀 보죠. 그러면. 네네. 네. 자, 우리 도표를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요. 욕구 계층의 맨 밑에 보시면은 예.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먹어야 하는 문제, 잠을 자야 하는 문제, 옷을 입어야 하는 문제, 이런 의식주 문제를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육체적인 하고. 욕구. 네네. 제일 밑에가. 그래요. 예. 그 다음 잠 층을 먹는 거, 잠자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욕구가 채워져야 어느 정도 채워져야 safety needs,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안전의 욕구가 생긴다라고 주장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 이 뭐, 1차적인 그 네. 육체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안전에 대한 그런 안전에 욕구가 대한 생긴다.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욕구,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문제. 안전에 대한 욕구 위에 사랑이네요. 그렇죠. 사랑. 안전하면 그 다음 욕구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예. 그 안전하지 않으면 사랑의 욕구가 안 생겨요. 그래요? 네네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고 착각하거든. 네. 실질적으로 전혀 안 생겨. 그 제가 확실히 보장해. 자, 이 사랑의 욕구 네네.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 이제 그 존경에 대한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리스펙트, 존경받는다. 우리 정치인들이 한 번 정치에 입문하면 네. 그 마약을 못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왜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줄 착각하고 살잖아. 예. 우리 정치인들, 네, 네. 우리 그 국민들은 네. 많은 그 학자들이 이 바닷물과 같아서 네. 언제 풍랑으로 바뀔지 모르잖아, 그지요? 네, 네. 그 우리 학문적인 이론에 그 카타스트로피 세어리라는 게 있어요. 네. 카타스트로피라는 말은 촉매 이런 뜻인데 우리 국민들이 오늘 다 자기 편인 줄 알고 났는데 네.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다 적이 되는 거야. 네. 네. 이게 인터넷 세상에 네. 스마트폰 세상에 이게 더더욱 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셀프 그 자기 그 이 자아 실현이라고 그러지요. 자아 실현.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메슬로우라는 그 학자가 우리 네. 인간의 욕구는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보다 더 상위의 욕구가 생긴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표가 네네. 이 표의 전체 타이틀이 R&D 사업 관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네. R&D 사업을 관리하는데 이 욕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예.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네. 연구 개발 R&D 프로젝트를 그 경영 또는 관리할 때 네. 이 욕구 계층을 잘 이해를 하고 이거에 의거해서 관계 법령 제도 절차 기준 고시 훈령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우리가 그 이 감독하는 그 감독 관리 감청에서는 이 욕구 계층을 잘 이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자, 우리가 이 욕구 계층에 의해서 우리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경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한 가지 더 그 여러분들 그 옛날에 시골에서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예, 옛날에는 가축으로 그죠? 지었죠? 이 네. 우마를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지을 때 네. 이 우마를 관리 경영하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랬지요. 네. 스틱을 우리가 채찍, 네. 당근을 그 캐럿. 그래서 이제 스틱스 앤 캐럿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우마를 관리 경영하려면 스틱 앤 캐럿을 잘 캐럿은 저 당근이고요. 그렇죠. 스틱은 회초리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배합을 해서 네네. 관리 또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우마도 네. 우마. 예. 우마도 자, 우리가 그 지금은 우리 사람을 스틱과 캐럿을 가지고 경영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네.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의 그 골든 데비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네. 이 골든 데비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논문에서 우리 인간은 이 스틱 앤 캐럿이 아니고 슬랙 앤 컨트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뢰된 컨트롤. 슬랙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여유 무슨 뭐 천천히 함 뭐 이런 개념을 슬랙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을 그 아주 그 이 긴박하게 타이트하게 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갔다 와라 휴가를 뭐 여러분들 그 안식년
그 토요일, 일요일 알지요? 그 이틀 쉬잖아. 우리 인간은 이 슬랙이 쉬는 거를 슬랙이라고 그래요. 여행 가는 거, 쉬는 거, 방학 이런 거를 슬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에게 슬랙을 주면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러닝.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마를 다룰 때는 당근과 채찍이었어요. 그렇죠. 소하고 말을 다룰 때는 그렇죠. 근데 스티겐 이제 캐롤. 인간의 특히 이제 R&D 쪽에 이제 뭐 어떤 과제를 주고 할 때는 당근과 채찍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슬랙 앤 컨트롤. 그러니까 여유롭게 그렇죠. 여유와 그렇죠. 컨트롤, 조종. 네. 그래서 그 재밌습니다. 지금 뭐 근로기준법에 그 무슨 뭐 50주 52시간 무슨 노동을 해라. 아니 52시간을 하든 뭐 520시간을 하든 그런 거를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필요가 없지 사실은요. 그거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유시장 그 시스템에 의해서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CEO 이 오너 고용주 고용주는 이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일주일 7일을 일해라.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을 일해라.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고용주가 있을까요? 그런 바보 같은 고용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고용주도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마와 달리 이 슬랙을 여유를 그 방학 이 휴가를 줘야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가서 공부를 합니다. 남 얘기를 들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지고 일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수들 같은 경우는 5년마다 1년 안식년을 줘요. 네, 그 안식년 제도가 있죠. 그 성경에도 이 세버티컬 해서 안식년이 있잖아요. 이 토지도 안식년이 있는 거 아세요? 토지, 땅에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지력에 닿으면 또 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토지도 7년마다 한 번 1년씩 그 이 안식년 토지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레위기에? 레위기 25장에 있어.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 아니 그래서 그 7년마다 그 1년을 토지를 쉬게 해야 돼. 농사를 지으면 안 돼. 그냥 풀밭으로 자연에 맡겨야 돼. 그럼 토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가 기력을 회복을 해. 그럼 7년씩 7번, 77이 49잖아요. 49년이 지난 50년째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희년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노예 있잖아요. 노예를 다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후리, 자유. 그다음에 그 땅을 소장농들이 있잖아요. 땅을 소장농들한테 다 다시 돌려줘. 50년마다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인간은 우마와 달리 슬랙 앤 컨트롤을 가지고 컨트롤은 뭐 옥죄는 거지요. 통제하는 거지. 여유와 통제. 그렇죠. 이 미네소타 대학의 이 골든 데비스가 우리 인간은 이 여유와 통제를 잘 배합을 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 우리 국가 R&D 프로젝트의 경영도 이 골든 데비스 이 원리에 의거해서 경영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봅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길게 끌어온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국가 R&D 그 프로젝트의 그 특성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미국의 많은 그 석학들이 다 증명한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아주 쉽게 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시간에 그 복잡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또는 그 기술적인 문제, 관리 또는 경영적인 문제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가 있다. 즉 프로젝트라는 말을 딴 말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딴 말로 프로젝트를 프라닥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네. 딴 말로 우리가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서비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이 박사님 이 볼포인트 펜을 구매할 때 네. 뭘 보고 사세요? 펜 구매할 때요? 예. 일단 전 한번 이렇게 써보는데. 그렇지. 네. 옛날에는 이 하드웨어 껍데기 있잖아요. 이게 뭐 금빛이냐, 뭐 쇠로 만들었느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느냐,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거에 초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모든 제품, 이 프라다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라이팅 서비스를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를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필기구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서버라고 옆에 그렇게 서버는 종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옛날에는 마케팅을 할 때 이 프라다 하드웨어 특징이 뭐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팔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볼포인트 펜의 그 핵심은 라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죠? 라이팅 글 쓰는 서비스잖아, 이게 그죠? 이게 굵게, 얇게, 부드럽게 이거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바로 탁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네. 자, 그거 아셔야 돼. 우리가 지금 국가 연구 개발 R&D 프로젝트를 통해서 획득하는 이 프로젝트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를 우리가 그 R&D 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요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철학적인 얘기가 많아서 좀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볼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볼펜 말씀. 시청자 여러분 이제 좀 슬랙 좀 우리 좀 그래요. 쉬어야 맞습니다. 돼요. 우리가 너무 빨리 갈 필요 없어. 예, 우주선이 이제 우주선에 소련 우주인하고 미국 우주인이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우주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만년필에서 잉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안 나와서 미국의 우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봐라, 우리 나사에서 특별히 만든 거야. 이렇게 중력에 이렇게 압력을 내서 써지도록 이렇게 만년필을 만드는 거야. 너희들은 이런 기술 없지? 라고 이제 미국 우주인이 소련 우주인한테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중력이 없어서 잉크가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중력을 만들어서 나오게 한다. 너희들은 이런 기술 없지? 그랬더니 소련 우주인이 멀뚱히 보고 있다. 우리는 연필로 쓰는데. 야, 좋고였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 박사님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시네. 예, 싫어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셨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게 뭐 우리 지금 이 말씀 나누는 이 토픽이 워낙 어려운 거라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 시청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관리 경영, 이 매니지먼트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를 학문적으로 제가 조금 어렵겠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덕트, 서비스 또는 시스템이 unknown, 모른다는 거예요. unknown. 만약에 우리가 known 이면 얼마나 쉽습니까? 알지 못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 박사님, 우리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뭐지요? 핵폭탄인가요? 미사일이에요? 호랑이인가? 사자인가? 아니, 뱀인가? 용인가? 뭐가 가장 무섭습니까? 지금 여기 힌트가 나왔네요. 뭐가 일어날지 앞으로 모르는 것. 그렇죠. unknown입니다. unknown. 이 세상사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프로덕트, 시스템, 서비스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지금 unknown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매우 어렵다는 거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 제가 이 unknown일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접근 방법, 전략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가 네. 프로덕트, 시스템, 서비스가 이게 프로블럼, 문제잖아, 그지요? 이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블럼이 이럴 때 어렵다는 거예요. 구조적이다, 스트럭처드라는 말이 있어요. 네. 구조적이다라는 말은 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게 골조인지 네. 이게 인테리어인지 구분할 수 있지, 그지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을 분석할 때 이게 동사고 이게 명사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네. 구분만 할 수 있다면 네.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다. structured problem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 비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 그지요? 네. 구조적이다를 structured 이렇게 얘기하고 비구조적이다라는 말을 unstructured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그 중간도 있지, 그지요? 네. 그 중간은 우리가 semi structured 이렇게 얘기해요. semi라는 말 들어봤지요? 세미라고 하는 거는 네. 세미라고 발음하시는 거 아닙니까? semi 또는 네. semi. semi, 예. 이 semi 그 structured 또는 unstructured 이렇게 이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네. 컴플렉스 복잡해진다는 그렇죠. 거죠. 복잡도가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국가 연구 개발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문제를 놓은 문제를 개발하면 돼, 안 돼요? 합해도 없죠, 뭐. 그럼. 그거 R&D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네. 거는 예. 지난번에 그 커츠 시중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상용 제품을 R&D 하면 됩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건. 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0%가 전부 그 짓을 했어. 과거에. 그래요? 그럼 그 예산 낭비지, 그지요? 예. 사서 쓰면 되는 거를. 그렇죠. 음. 아니, 그건 우리 국가가 R&D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네네. 건데, 자, 문제가 구조적이다, 반구조적이다, 비구조적이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노벨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 얘기를 했지요. 네네. 그 허버트 사이먼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반구조적이다, 비구조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 분이 그 허버트 사이먼입니다. 네. 자,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은 지난번에 이 아이디어, 인텔리전스, 디자인, 초이스, 임플리멘테이션 이렇게 4단계로 문제 해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딴 말로 매니지먼트 또는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지요? 지금 매니지먼트 얘기하는 거야. 이 매니지먼트 문제도 이렇게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디자인, 초이스, 임플리멘테이션 이 모든 단계가 다 구조적이면 네. 그 문제 공간을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만약에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전체가 아니고 한 가지 이상이 뭐가 하여튼 그 비구조적이면 네. 그걸 우리가 세마이 스트럭처드 반구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단계가 다 비구조적 그 언스트럭처드이면 우리가 그 문제 공간을 언스트럭처드 비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 R&D 프로젝트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는 이렇게 unknown, unstructured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R&D를 잘해야 되겠지, 그지요? 네. 아마추어가 야 땅 파는 일 같이 말이지요. 네. 야, 그 두당 얼마인데 몇 명 투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거든. 네. 그래서 국가 R&D를 망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구는 안 하고 정부 행정 그 연구 개발 과제 예산 집행한 거 그 내역 증빙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연구 보고서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소설 같은 보고서를 씁니다. 네. 그 국가적인 엄청난 낭비지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박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이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자, 세 번째는 복잡도 문제입니다. 이게 복잡하냐? 컴플렉스요. 컴플렉서티 우리말로 이제 복잡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 과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모예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혼자 1년에서 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은 연구 개발도 아닙니다. 그런 연구 개발은 이제는 국가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1년 연구 개발해 가지고 끝낼 수 있는 R&D 과제라면, 그런 시스템, 그런 테크놀로지, 그런 프로덕트, 그런 서비스라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 국가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전부 발본 세본해서 제거해야 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하자면. 많어. 아하. 정부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뭐 1억, 2억 해가지고 딜이 뿌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 이거 한데 뭐 그런 1,0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응모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거기 보니까 1,000만 원에 뭐 보조원 얼마 주라. 그다음에 뭐 책 만드는데 얼마 써라.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규정돼 있어요. 그럼 연구는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특징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노운, 시중에 상용 어베이러블하지, 가용하지 않은 기술을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를 연구 개발해야 된다. 두 번째, 세마이 스트럭처드 또는 언스트럭처드 문제 공간에 도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컴플렉스, 복잡하고 라지 스케일, 대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도전해야 된다. 우리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이 혼자 1년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삼성전자 벌써 12번 했지. 그지요? 아니, 삼성전자에 사람만 많이 투여하면 될 수 있을까? 불가능이야. 지난번에 우리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지금 성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보스턴밸리 같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발버둥을 쳐도 450조 4,500조를 투여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외국 회사를 M&A를 해야 되거든. 퀄컴 M&A 해야 되잖아. 그죠? 엔비디아 M&A 해야 되잖아. 내 생각엔 삼성을 M&A 하려고 그럴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텔이 무슨 애플이 삼성 메모리 반도체 공장 인수하고 싶겠지. M&A. 그지요? 하드웨어. 하드웨어. 자, 우리가 이 국가 R&D 프로젝트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어떤 거에 도전을 해야 되는지. 꼭 다시 한번 보여주죠. R&D 프로젝트의 unknown, unstructured, complex, large scale. 이거 다시 한번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 그리고 구조적이지 않은 것, 복잡한 것, 그 다음에 큰 규모의 연구를 국가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접근을 잘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저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지만 국방부 산하의 방위사업청에 있는데 그 방위사업청이 물론 국방부 방사청 입장에서는 국방 과학화 어떤 전력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국방 기술 연구 개발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 프로젝트를 잘 식별해서 무슨 이 특화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에 대한 특화센터, 뭐에 대한 특화센터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정 대학에다가 이게 전부 바이어스가 돼가지고 기회균등하지가 않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몇몇 대학은 그냥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전부 그냥 가는 데마다 수주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특화센터 경영이 매우 부실해 사실은 네, 지금. 네. 그다음에 그 산출물 그 이 실적 이거 매니지먼트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지난번에 이 국가 R&D 과제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지요. 그래서 이 R&D 과제 선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R&D 과제 선정을 어떻게 해야 정확한 거냐. 여러분 그 우리가 연구나 이 개발이나 그 R&D지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리서치 연구 그리고 D 개발. 이 연구 개발의 핵심은 첫 번째가 신뢰성을 확보해야 돼. 두 번, 네네네. 영어로 reliability, 네. 신뢰성. reliable. 네. reliability.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두 번째는 그 정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확성. 영어로 validity, validity, validity. 네. 자, 이 신뢰성과 정확성을 연구 개발은 그 반드시 확보를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우리 국가 연구 개발 관리는 이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정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 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이 행정 요건만 갖추면 다 통과하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이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교수님 이제 여기까지 하죠. 이제 12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요. 오케이. 다음에 13부터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